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서쪽에 자리한 경의선 그리고 수도권 전철 3호선 대곡역 주변부터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으로 유명하죠. 행주산성 주변 마을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곡역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께 익숙한 곳과 약간 덜 익숙하지만 고향 시민들에게 익숙한 지역이 나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은 이 지도 왼쪽 위의 일산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고향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고향의 원 중심이었던 원당 지역입니다. 북쪽에 고양시청이 있고 이쪽은 화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신도시 느낌, 일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신도시 느낌이 나고요. 이쪽은 능곡이라고 해서 경의선 능곡역이 만들어진 뒤로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서 번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중심 지역은 이 대곡역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서북쪽으로는 일산신도시, 동쪽으로는 고향의 옛 중심지인 원당 지역이 자리하고 있고 대곡역은 그 양쪽 지역 사이에 그린벨트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끼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쪽 지역이 개발되는 사이에 이 대곡역 주변이 개발해서 빠져 있다 보니까 대곡역 남쪽으로는 예전 농촌 고향 시절의 마을들이 흔적을 잘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녹화를 하러 오기 전에도 한 2시간 정도 이쪽을 걸어서 천천히 일산신도시로 왔는데요. 지도의 남쪽을 보시면 이렇게 보름의 산이라고 능곡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산입니다. 언덕이라고 하기엔 좀 높아요. 이쪽에 있는 마을은 삼성당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고요. 조선시대부터 유래가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당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에 지명이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신평리천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이름이 원래는 신평리였습니다. 신평리는 새로 신에다가 평야 평자니까 새로 생긴 평야라는 뜻이죠. 뭐가 새로 생겼냐?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쪽은 한강 하류 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늘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런 산 지역 또는 이 삼성당 같은 언덕 지역에 주로 살았습니다. 이쪽 지역은 농사를 짓다가 여름에 물이 넘치면 못 쓰게 되고 하는, 그러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땅이 새로 생겨가지고 신평이라는 뜻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여러분께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은 고양시지만 예전에는 한강 남쪽에 김포 쪽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지금은 똑바로 흘러가지고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안과 만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굽이굽이 흘렀거든요. 지금보다 겨울이 되면 좁아지고, 그래서 이쪽은 크게 휘어가지고 김포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식민지 때 한강 지역을 정비하면서 강을 똑바로 펴고 이쪽으로 땅을 잘라서 북쪽으로 붙이면서 김포에서 고향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봤을 때는 새로 생긴 땅이라 그래가지고 신평리라 불렀고 현재 이 동네를 신평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지명의 변천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은 한강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고 남쪽에 붙었다 북쪽에 붙었다 하기도 한다는 거. 그게 이 지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물난리가 심했던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에서 특히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는데 예전엔 경의선이었죠. 이 경의선의 동쪽 지역, 북쪽 지역이 비교적 고지대여서 사람들이 살았었고 서쪽 지역은 사람들이 덜 사는 곳이었다. 덜 살다 보니까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여력도 있었던 것이고 한다는 것이 이 지역의 큰 성격입니다. 삼성당을 지나서 신평리천을 지나면 섬마을 주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네 전통적 이름이 섬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전체적으로 물이 잠기고 평평한 곳인데
조그맣게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섬 같은 마을이라고 해서 섬마을이라고 합니다. 오늘 삼성산부터 신주택을 거쳐서 섬마을을 거쳐서 일산 신도시 백석역까지 걸어보니까 약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예전 고양시 신평동 쪽의 메인 도로였던 거죠. 지금도 이쪽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곡역 주변을 보실 때에는 이런 마을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곡역 주변은 수도권 전철 3호선 그리고 경의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입니다만 여기 내리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개발지향구역이죠. 그리고 현재 서해선 철도가 이쪽으로 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걸어보시거나 차로 통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넓고 이 전체 지역이 개발된다는 건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고양시 일산과 화정 사이의 주변의 개발 계획은 일산 신도시 남쪽의 장항동 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서둘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개발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의 옛날 마을들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주택을 짓거나 사실 만한 곳을 찾기에는 후보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대곡역에서 서북쪽으로 일산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 동남쪽에 있는 백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석은 그야말로 하얀 힐백자에다가 돌석자인데 정말로 옛날에 흰돌이라는 신앙 대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흰돌이 있어요. 흰돌이 있는 데가 이 근처입니다. 이 높은 빌딩. 이 빌딩은 일산시도시를 상징하는 빌딩이고 꽤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 개발 제한구역인 대곡역 주변과 저 너머에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는 일산신도시가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대곡역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행주산성 쪽으로 내려오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지역이 살기 좋다고 느끼겠는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덕양산이 있는 지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행주산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행주산성에 주둔하고 있다가 이 성을 포위한 일본군을 무찔렀던 전투로서 유명하죠. 그리고 특히 경기 서북 지역 분들에게는 여기는 장어마을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음식 특화거리가 있는데 장어마을이라고. 그래서 많이 가보실 거예요. 먹거리촌으로서. 제가 이번 시즌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진 뒤에 원도심으로 남은 지역은 이렇게 먹거리촌으로 자주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LH 같은 그런 기관에도 말을 하는 것은 모든 농촌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무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이 먹거리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마을을 굳이 없애지 말고 재척시켜서 이런 걸 남겨두면 알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먹거리촌이 되기도 하고 카페촌이 되기도 하고 일종의 문화주택단지가 만들어져서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거를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해서 없애시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촌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동네를 걸으시면 여러분이 사실 만한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만한 곳도 있는 괜찮은 동네입니다. 보시면 행주 나루터라고 있는데 나루터가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쪽은 예전부터 꽤 번화한 곳이었고 지금도 일정 정도 그 고향의 전통적인 역사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집을 짓고 사실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에 사시는 거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가 이 행주산성, 행주 외동 지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지역은 행주산성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강 물이 넘치더라도 행주 외동 그리고 행주 내동 지역은 어느 정도 물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살아남아도 주변에 농토가 물에 잠겨버리거나 서해안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짠물이 땅에 스며들어 버리면 농사짓기에 좋지 않겠죠. 근데 그럴 때 이가순이라는 분이 여기에 좀 농수로를 정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가순,
관계 송덕비. 이가순이라는 훌륭한 분, 공자가 붙었으니까 훌륭한 분인 거죠. 이가순이라는 분이 관계사업,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수로를 정비하고 농토를 정비하는 것을 관계사업이라고 합니다. 관계사업한 것을 그 덕을 기리는 비석이다. 이분은 고양시가 자랑하는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에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고양 지역의 농업 생산력을 늘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는 행주산성 지역 일대의 수로를 정비한 겁니다. 관계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로들이 행주산성 주변, 행주 내동, 외동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가순 선생이 주도한 관계사업의 흔적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주산성 가신 김에 특히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행주산성 주변이 자전거 하이킹의 성지거든요. 가시면서 이 고양 지역의 예전 모습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관광지랄까요? 문화유산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리는 강매석교라고 하는 돌다리입니다. 1920년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마포 하면은 서해안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새우젓 장수들이 마포에 짐을 부려서 사대문까지 새우젓을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새우젓 장수들이 왔습니다. 근데 배를 곧바로 이 고양 강고산 마을에 곧바로 배를 대기 힘들었던지 이쪽 이 작은 섬에다가 배를 대고 여기에 짐을 푼 다음에 이 다리를 건너서 마을로 들어와서 고양 지역에 새우젓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새우젓 장수들이 만든 다리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다리를 보면 이렇게 글자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매리 다리, 경신, 신조, 경신년, 1920년에 새로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이 흘렀네요. 이 다리는 경기도에 남아있는 돌다리 중에서 단언하건대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거 서울까지 포함해도 서울의 살고지 다리,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다리죠. 살고지 다리와 함께 대단히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다리이고 만든 연대가 정확해서 굉장히 중요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리가 만들어질 만큼 이쪽은 정근대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동네다.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동네는 믿을만 합니다. 그 지역은 물난리나 산사태가 크게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대, 현대 들어가지고 새로 만든 동네들은 아직 그렇게 시간의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물난리, 산사태 등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죠. 이런 유산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된 지역들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